뉴스에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82명까지 줄었습니다. 무려 38일 만에 처음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겁니다. 관건은 이 감소세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요. 일단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산하던 도심공원이 북적입니다. 거리 두기에 지친 시민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다가 답답해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마스크 안 쓰고 계신 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저는 걱정돼서 손세정제로 소독도 좀 하고 마스크도 끼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지속된 2.5단계 거리두기 영향으로 국내 확진자 수는 8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38일 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말 진단검사 수가 줄었고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 지역의 2단계 거리두기도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 1단계로 완화될 조건을 충족했지만 추석 연휴 확산 위험이 고려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일주간의 거리두기 완화가 가져올 이득보다는 거리두기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건축설명회에서는 8명이 감염됐고 서울 관악구 산모 스포렉스 사우나에서는 세신사와 식당 직원을 포함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가을철 유행을 막을 분수령으로 보고 이번 주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 이전과 많이 다를 것 같죠? 되도록 이동하지 않는 게 좋지만 꼭 가셔야만 한다면 지켜야 할 수칙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연휴 하루 전부터 엿새 동안 휴게소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무조건 포장만 됩니다. 또 마스크가 없으면 아예 휴게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유료입니다. 전화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쓰입니다. 교통편 예매도 비대면입니다. 철도는 100% 인터넷, 전화로만 예매할 수 있고요. 창가 쪽에 좌석만 팝니다. 버스나 여객선도 창가 쪽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온누리 상품권 혜택이 늘어납니다. 종이, 온라인 모두 액면가보다 10% 싸게 100만 원까지가 구매 한도입니다. 연휴 기간 기차역의 편의점 마스크는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해지니까요. 어디서든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준다던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 안대로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하려면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9시 58분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귀하는 지급 대상입니다. 문자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회 추경안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던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지급 일정. 결국 1차 대상자였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 추석 전인 오는 24일에서 29일 중 하루를 정해 5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원금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새 희망 자금은 오는 28일,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은 오는 29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 원도 추석 전 지급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은 모레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곳에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 신청을 받고 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 3일에서 4일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통신비 2만 원 지급 범위를 놓고 엇갈려 4차 추경안 협의에 진통을 겪는 상황.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추석 전 지원금 지급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던 맞벌이 부모님들. 지금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하실 겁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아이들이요, 다시 학교에 갑니다. 이지훈 기자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도권의 초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6,900여 곳이 내일부터 다시 학생들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2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고3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 수업에 돌입한 지 26일 만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애들이. 마스크를 잘 쓰면은 애들이 괜찮다고 또 얘기들을 하니까. 하루 확진자가 2자릿수로 내려오긴 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도 여전합니다. 중학생까지는 3분의 1, 고등학생은 3분의 2로 등교 인원은 제한되지만 학년별로 등교하는 날을 나누다 보니 교실에서의 밀집도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한 반에 25명에서 26명 정도 그냥 한 공간에서 계속 같이 머무르는 건 같기 때문에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등교하더라도 감염 위험 측면에서 이게 충분히 거리두기가 가능할 것인가. 추석 연휴도 변수입니다. 등교 재개 후 바로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전국 단위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이후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방역 상황을 점검해 등교 수업의 범위를 다시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이후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이들과 학부모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